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갱년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갱년기라는 단어, 처음에는 그저 뉴스에서나 들리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들이었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이 되면 더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말이죠. 처음엔 그냥 더운 줄 알았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었어요. 기분도 이상하게 뒤숭숭하고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가족들이 하는 말에 괜히 서운하고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일에도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엔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나도 그래 그거 갱년기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와닿을 줄 몰랐어요. 아, 이게 바로 갱년기구나 싶더라고요. 갱년기란 말은 들어봤지만 막상 내가 겪고 나니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시기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단순히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 바꿔가자.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두 번째 건강 루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 식습관 개선, 내 몸을 다시 만드는 시작.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부터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우선 매일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었어요. 예전엔 커피 한 잔으로 넘기거나 바쁘면 아예 건너뛴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침엔 두유나 검은콩 미숫가루에 바나나 하나, 삶은 달걀 같은 걸 꼭 챙깁니다. 두유와 콩류 식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아맛이나 치아시드도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요. 점심에는 가능하면 야채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어요. 나물 반찬, 생선, 현미밥으로 구성된 한식 위주로 먹다 보면 속이 편하고 혈당도 안정돼요. 가끔 외식을 하더라도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물 섭취는 정말 중요해요. 하루 2리터 이상은 꼭 마셨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몸이 맑아지고 피부도 덜 푸석해졌어요. 간식으로는 당분이 높은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씩 먹었어요. 특히 블루베리나 바나나는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자주 먹었죠. 그렇게 작은 식습관 변화가 제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2. 운동, 몸도 마음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갱년기를 겪다 보면 무기력함과 체력 저하가 심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운동이 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몸이 무겁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꾸준히 하면 정말 다릅니다. 우선 아침 3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특별한 운동복이나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한 옷에 운동화 신고 동네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했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이고 내 호흡과 리듬에 맞춰 걷는다는 것이에요. 걷기를 통해 햇빛도 받고 공기도 마시고 생각도 정리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이 걱정인 분들에게는 아침 걷기가 정말 효과 있어요. 또한 저는 요가도 병행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 따라 하기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요가의 잔잔한 동작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체형도 무너지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플랭크, 밴드 운동 등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되 점차 횟수와 시간을 늘려갔죠. 그 결과 체력이 붙고 피로감도 덜 느껴졌어요. 일상생활에 활력이 돌아온 거죠. 3. 마음 챙김 감정의 파도를 다독이는 연습. 갱년기 증상 중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 변화였어요.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요. 가끔은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감정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이럴 땐 마음 챙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5분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감정 일기를 썼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 감정의 원인을 더 잘 알게 되었고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기보다는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취미 활동도 하나씩 다시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 꽃꽂이, 뜨개질, 책 읽기 등.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하다 보니 일상의 활력이 생겼어요. 나도 아직 쓸모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이러한 활동은 마음 건강뿐 아니라 인생의 재미를 되찾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 상담과 외부 도움받기 계속. 제가 처음 병원을 찾아간 건 솔직히 증상이 심해졌을 때였어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관련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에스트로겐 수치를 확인했고 결과적으로는 갱년기 진입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진단을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아,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로는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중년 여성 건강 프로그램도 등록해서 참여해 봤어요. 같은 나이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은 공감이 큰 위로가 됐고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생활관리법도 직접 알려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분은 호르몬 치료 HRT를 받기도 하셨는데 저는 증상이 경미한 편이라 한방 치료를 병행해 보기로 했어요.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몇 차례 받았는데 그날은 정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기혈순환을 돕는 한약도 복용해 봤고요. 물론 사람마다 효과는 다르겠지만 저에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5. 가족과 함께 이겨내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괜히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예민하게 굴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딸이 말끝마다 왜 이렇게 신경질래? 라고 말하길래 그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 조용히 딸 방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지?
미안해. 몸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 그랬더니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나도 공부 스트레스 받을 때 예민하거든. 같이 이겨내자.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남편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내가 자주 화내고 짜증내는 건 사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자 남편이 그럴 땐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 나도 노력해 볼게. 라며 배려해줬고 그 뒤로 서로 신호를 정해놓고 예민한 날엔 서로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법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변화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6. 갱년기를 위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 갱년기를 겪으면서 저는 하루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볕 쬐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두유 한 잔으로 속을 따뜻하게 시작해요. 오전엔 가벼운 집안일이나 산책을 하고 점심엔 가능하면 식물성 위주로 담백하게 먹습니다. 오후엔 잠깐 낮잠을 자거나 독서, 음악 감상, 명상 앱을 활용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TV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요. 가급적 밤 11시 이전엔 취침하려고 해요. 하루 루틴을 이렇게 정해놓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증상도 덜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습관 들이기 어렵지만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나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다듬어 갔습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나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늘 밝고 활기찼던 내가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짜증을 내고 그게 너무 낯설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시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더 나은 후반 인생을 위한 준비라고요. 젊을 땐 몰랐던 쉼의 소중함, 그리고 나를 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증상, 고민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시기를 혼자서 꾹 참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손을 내밀어 보셔도 됩니다.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전문가 상담,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한마디가 지금의 불편함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처럼 갱년기를 겪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럽게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꾸준히 나눠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혜롭게 나이 듭시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